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된 재료는 하루 종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뉴스가 많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피크점이 지나갔거든요. 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가 이제 떨어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쪽으로 관심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재료가 되다 보니까 이거 기업들이 향후에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들한테 계속 전가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를 유발을 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됐는데, 다만 이제 잠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지속성이 과연 있을 재료냐, 어제부터 반영된 재료인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또 이제 푸틴이 유럽에 천연가스 약속한 물량 공급하기 시작했다더라, 이런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 여기에 이제 헝다가 어제 일부 달러 채권 지급 유예 기간 이제 만기가 됐는데 이걸 낸 것 같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헝다 쪽에서는 일부 분석가들 내용을 보면 달러 채권은 계속 어떻게든 갚아 나가고, 다음에 이제 자체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된 거, 이거는 이제 연기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고비를 좀 넘기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자산을 그 사이에 팔고 회사 줄이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최소화시켜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니 헝다가 이제 계속 이런 형태로 어떻게든 망하지 않고 버티면서 질서 있는 퇴단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이제 좀 시장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팔진 않았잖아요.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규모가 그렇지만 적어도 팔진 않았죠. 매수한 건 2차 전지, 게임주, 이게 서비스 업종 매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게임주니까 게임주, 그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이제 H&M 매수했거든요. H&M 매수하면서 요쪽에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다른 업종 매도했지만 전체 집계로는 순매수로 잡혔고, 외국인들이 적어도 시장 자체를 대량 매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오늘 단연 게임주였는데 규제 완화, 그다음에 NFT 효과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NC소프트가 막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17조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를, NC소프트 한 종목이 2포인트 넘게 올렸을 거예요, 오늘 지수를.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처음엔 지수 낙폭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전저점에서 지지가 됐죠. 2,900포인트는 좀 지지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슷한 재료가 또 불거진 거니까, 그러면 2,900이면 끝이겠지,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 되밀리면, 여기서 되밀다는 얘기는 2,900이 깨지고 10월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좀 힘든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일장 정도에서, 오늘은 낙폭을 줄이는데 그쳤지만 내일장에서는 좀 힘을 내야 된다.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대만이 한 0.6% 빠진 거 있었고, 대부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기 때문에 좀 눌렸다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일장 이후에는 좀 플러스가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오늘 코스닥 지수하고 ADR 지수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오전장에는 지수도 반등하고 상승하고 ADR 지표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파란색 선이 지수인데, 지수는 거의 이제 피크, 장중 최고점 근처까지 가서 끝났잖아요. 근데 ADR은 그때보다 오히려 내려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DR이라는 거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한때 아침 개장하고 나서 직후에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도 상승 종목 수는 늘어나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특정 종목, 2차 전지, 게임,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 일부 대형주만 지수를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제 플러스 마감했다 하더라도 별로 내용상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 이후에는
이 부분도 좀 풀려야 돼요. 예,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오늘 코스피는 과매도권으로 완전히 내려와 버렸고 코스닥도 거의 붙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틀 정도 지나가면 과매도 코스닥도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일장 금요일장에서는 코스닥도 과매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딱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날부터 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점에 지표상으로는 좀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게 미국 오늘 채권금리 미증시 마감했을 때 채권금리 등락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미국, 중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막 높게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막 폭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안정이 됐어요. 미국 비해서.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제법 되긴 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채권 시장은 미증시보다는 좀 이제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도 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넘어왔을 때가 그 미증시 마감할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그쪽에서는 1185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80원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채권과 외환 시장이 좀 진정이 됐다.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도 환율이 좀 계속 안정이 돼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된 건 그냥 기대감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시장이 반등하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반등하면 이제 계속 안정이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면 오늘 빠진 거 이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이 또 주식시장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 비중을 의미를 두긴 뭐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적어도 팔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한 거는 연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등이라고 하지만 금융투자하고 좀 보조가 비슷하게 가는 게 이제 연기금 등에서 등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연기금이 좀 매도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2,900포인트 정도 되면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아마도 목표했던 수치를 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그 11월 후반 12월 되면 또 매도 잘 안 하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배당 때문에. 그래서 기관 쪽은 이후에 이제 수급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 이달 하순 12월이 되면 기관 쪽 수급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만 좋아지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죠. 업종으로 보면 좀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비차익.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종목을 한 방에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수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여러 종목 단방에 사버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비차익 매수인데, 그렇게 매수할 때 특징이 여러 업종이 순매수로 집계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화학,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무작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운수창고, 여기만 이제 매수가 나오고 전기전자가 좀 연속 매수 들어오다가 좀, 근데 사실 만기라서 업종별 매매 의미를 두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런 모습을 보였죠. 종목으로 보면 NC소프트를 1,200억 샀어요. 그리고 LG화학을 550억, 카카오도 이것도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카카오도 들어와서 NC소프트 플러스 카카오를 1,600억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삼성 SDI,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매수를 유지했어요. 삼성전자는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째 좀 힌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힌트만 주고 움직이지는 않아서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를 계속 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된다. 이건 제가 뭐 오늘도 좀 다른 이슈 하느라고 또 준비했던 거 이제 안 할 텐데, 뭐 하이닉스는 뭐 계속해서 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황상 중요한 거라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후에 시장의 포인트를 보면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끝나서 뭐 가끔 이제 대형주들을 지배하는 재료로 만기 이게 되고, 만기 주간에 어떤 재료를 좀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걸까? 대형주 수급이 내일 이후에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IT나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2차 전지 이런 거하고 좀 무관한 업종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종들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미중 화상 정상회담 있죠. 그러니까 이거가 개선되는,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재료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2차 전지 게임주로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시가 NFT라든가 메타버스,
뭐 2차전지 이쪽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게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공급망이 좀 마음에 걸리고, 또 실적이 아직 피크점인지 피크아웃 논란에서 벗어났는지 이것 단정하기가 어렵고,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러면 좀 한편으로 보면 좀 뜬구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뜬구름이 있다 이렇게 싶지만, 오히려 저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비전을 엄청나게 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면 이제 오히려 낙폭이 커졌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또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2차전지 게임주가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주도권 이쪽에 있다보다는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지 여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대형주들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2차전지 게임주가 연속적으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균열이 생길 거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과매도, 제가 이제 ADR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ADR로 들어왔고, 코스닥도 내일이면 ADR로 과매도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그러니까 내일이 딱 하고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ADR 과매도 말씀드릴 때도 그 이후에 며칠 더 빠졌다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즈음 됐을 때는 2주 정도 이내에 그 위치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예측 못한 대하락장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래서 좀 실적 대비, 그다음에 긍정적인 평가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잖아요. 시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전월 대비인데 뭐 0.9%면은, 이게 이론상 0.9%면은 이게 1년으로 치면은 10% 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쌓이면 뭐 한 11%, 12%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품목을 보면 에너지, 이게 이제 에너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게 막 30에서 50%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중고차 트럭, 이게 또 26% 정도. 근데 이제 그 외 항목도 잘 보시면 빠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 게 이제 그 건강관리 쪽 일부가 0.4% 정도 줄어든 거고, 나머지가 다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보통 중고차 가격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게, 이게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다른 쪽까지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거 쉽게 꺾이기 힘들겠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에너지만, 다음에 트럭, 중고차만, 이것만 올라가면 사실 괜찮은데 다른 쪽 물가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인데, 이거 제가 이제 중국, 제가 요거 지우고 볼게요. 이게 이제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것도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후에 다시 또 문제가 될 거야, 이런 어떤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팍 끌어올리는 항목을 보면, 대체로 올렸다 싶을 때 보면 석탄, 뭐 에너지, 오일,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비롯해서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품목들이 확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 재료가 극복이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라는 거죠. 결국엔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유가를 보면 작년도 10월에 국제유가의 이제 평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한 35달러, 40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11월에 보시면 85달러. 그러니까 한 130% 정도? 한 130% 올라간 거예요. 작년도 대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래서 원유 하나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11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 80%? 어쨌든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년 대비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물가지, 다른 어떤 섹터들까지, 이슈들까지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유가가 여기서부터 빠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향후에 보면 지금 뭐 올해 6월, 7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유가가 60달러, 65달러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옐런이라든가 파월 이런 사람들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좀 풀릴 수 있다라고 본 게, 내년도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75달러 지금같이 올라가려면 막
$120 막 이렇게 폭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국제유가가 그런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느냐, 적어도 $85 이상만 올라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추이가 또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됐다. 일단 유가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서 계속해서 안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이제 조금 더 공간이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국제유가의 추이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시황상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면 계속 게임, 그 NFT 뭐 이런 거 2차 전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 이제 지금 낙폭주들 쪽으로 확 쏠림이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상 중요한 기준들이 되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이제 좀 유튜브 방송이 시황 중심에서 좀 다른 쪽으로 좀 바뀌니까 좀 뭐 많이 좀 청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